그러면 언제부터 이 6개의 왓,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힘은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그냥 이게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시간 되면은 딱 자고, 시간 되면은 이 닦고, 뭐, 이런 것도 다 생활 습관이고요. 떨어진 물건 줍고, 자기 방 정리하고, 부모한테 인사하고, 친구 배려하고, 이게 다 열심히 공부하는 힘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이거든요. 특히 자기주의 정리 정도는 꼭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되고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사 분담을 꼭 시켜주세요. 가사 분담을. 그거가 조금씩 올라오면은 공부가 돼요. 제가 보니까 아이 생활 습관 잡아주는 거 되는 분은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생활 습관 잡아주는 거 어릴 때 좀 잘 못하셨던 분은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것도 어렵고 갑자기 거칠게 개입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든 좀 거칠게 되시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 잡아주시고 이미 커버렸다.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다. 사춘기가 왔다. 애는 못 바꿉니다. 사춘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시면 애가 바뀔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습관 못 잡고 공부습관 못 잡으셨는데 사춘기 된 애를 지금 잡으시겠다? 완력으로 안 될걸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의 제일 첫째 미션이 독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는 완전 독립투쟁하고요. 무장 독립투쟁합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희 설명이 좀 들으시면 사춘기 된 애들도 어찌어찌 하는 팁이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 능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초1부터는 혼자서 뭔가 공부할 때 선택권을 조금씩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세요. 뭐 알아서 공부해 이러면 안 돼요. 초1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방일이죠. 자율성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 공부할래? 3시부터 할래? 4시부터 할래? 이렇게 선택지를 주세요. 양자택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했죠? 자율성 있죠? 근데 범위를 좀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보시고 뭐 국어할래? 영어할래? 이런 식으로. 조금 실패가 괜찮은 뭐 독서라든지 국어 독서나 영어 독서 이런 것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각종 인증시험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기 좋은 건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 어차피 알아두면 공부에 도움이 참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어의 한 80% 이상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좋고 애들이 생각보다 까먹는 일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독해 텍스트를 접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자에 하는 애들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한자는 뭐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인증이 착착착 있고 그때마다 뭘 공부해야 된다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에 맞게 조금씩 해서 자기가 성취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앉을 수 있는 환경만 잘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씩 한자를 공부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급수시험 딱 신청해놓고 급수 따면은 같이 축하해주고 뭐 파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는 3급, 2급 올라가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공부량이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해낼 때 혼자 공부하는 힘이 굉장히 길러집니다. 공부의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의 능력이 기르니까 이런 뭐 인증시험 종류 좋습니다. 영어도 좋고요. 한국사도 좋고 인증시험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국사도 괜찮아요. 근데 좀 큰 애들이죠. 어린애들은 어휘력이 다녀서 안 되고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역사 덕후들이 꽤 있어요. 역사가 재밌거든요. 텍스트도 요즘 좋은 책이 많고 유튜브도 좋은 강의가 많아서 한국사 인증시험 치면 좋죠. 그 다음에 발표 토론 프로젝트 경험. 요거는 어릴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고 어떻게 하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선행학습 언제부터 하느냐. 국어하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이미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하잖아요. 어릴 때 독서하니까 어릴 때부터 쭉 하시는 거고요. 수학과학은 요 정도 기준 제가 자사고 가려면 권해드립니다. 중1 때 고등 들어가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고등 시작. 이 정도면 안 늦습니다. 중2 때 고등 시작 안 늦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2 때 고등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사춘기 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마 좀 삐걱거리셨을 거예요. 그냥 좀 아까 공부하는 시작 시기가 좀 4학년부터 한다 하면은 중1 때는 고등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목표로 잡으시면 늦진 않아요. 그보다 더 늦으면 비현실적이에요. 네, 안 됩니다. 사춘기라는 복병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학습 방법의 학습, 이것도 초4부터는 하십시오. 너무 늦추지 마십시오. 공부를 해보면서 나란 사람이 어떻고 과목별 어떤 특성이 있거를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입시, 독서 어릴 때부터 면접 준비는 이것도 초4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하느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 성공 능력은 이게 제가 달리기 앱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했을 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공했을 때 인정해주고 축하해 주십시오. 그게 쌓이면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애를 옆에 붙어서 매니저가 되지 마시고요. 했니 안 했니? 오늘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뭐라고 주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부부 자식 사이에 공부를 놓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공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는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가 돼요. 애가 공부가 미워져요. 우리가 조건부 사랑을 갖게 돼요. 애는 그렇게 느껴요. 조건부 사랑을 갖는다고 느끼게 돼요. 공부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설계자가 되셔야 돼요. 환경의 설계자, 습관의 설계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자 급수 시험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할 때마다 피드백을 주세요. 실패한 거 말아가지 마시고 성공하셨을 때. 그게 쌓이면 점점 운동이 좀 커져요. 나중에는 한자 급수 3급 시험도 재밌어하고 그래요. 저희 사고격수학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해요. 그때 작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머리에 쓰는 게 조금씩 재밌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초2가 초6 연재교육원 기출문제가 아주 어려운 것도 막 깊이 있게 매달려요. 1시간씩 2시간씩 매달려요. 그게 작은 성공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 그렇게 변하거든요. 저희 사무역에서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20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공부에서도 현명하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매니저가 되지 않고 나는 환경과 습관의 설계자가 되고 그 눈덩이를 불리는 사람, 나중에 늙어서 눈덩이가 처음 올라가게 만드는 그 사람만 되시면 돼요. 그 다음 잘 될 때마다 같이 박수 쳐주고 네가 잘 되면 난 너무 기뻐. 근데 네가 안 돼도 난 너무 사랑해. 넘어지면은 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줘. 믿어. 그런 사람.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고 의지하고 힘 얻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나머지 공부는 해가는 거죠. 다음 홍콩 능력 길러주시는 거는 가장 핵심은 아까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홍콩 능력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시간표입니다. 시간을 습관 잡아주세요. 무엇을 하느냐를 습관 잡아주지 마시고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이 닦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샤워한다. 이런 것처럼 시간의 습관을 잡아주세요. 이때 갔다 오면 애들은 연산학습지 안 한다. 요거 하고 나면 학원 숙제만 끝낸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습관 잡아주시고 그거가 잘 될 때마다 도장 찍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가 그 시간을 짜고 스스로 체크하는 플랜 도 C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해보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피드백을 하고 플랜 도 C, PDS. PDS에 다이어리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라도 PDS 해주면 좋죠. 이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죠. 그래서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그걸 성취하는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게 막 투도 리스트 제가 막 해서 다 해치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성취감이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뭘 정해서 성공했을 때 자기가 뭔가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달리기 말씀드렸지만 달리기 싫을 때 달렸거든요. 나가서 1분만 뛰고 오자 했는데 나가보니까 1분은 아니고 5분 뛰고 왔어. 원래 계획이 10분이었지만 5분을 뛰고 나면 셀프 잘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1분 달리기 하던 제가 지금 90분 달리기 하거든요.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의지박약이고 제 스스로도 한심하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90분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자율성과 PDS의 힘입니다. 이게 성취감이에요 사실은. 효능감이고 나 할 수 있어 자신감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표 토론 프로젝트 요거 하는데 저는 영재교육은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성남이 약간 영재교육이 어수선해요. 프로그램도 좀 이상하고 선발 과정도 이상하고 해서 지금은 좀 성남은 그렇고요. 다른 지역은 괜찮고요. 성남이 아니죠. 경기도 전체가 그렇죠. 근데 교육감님이 바뀌셨으니까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겨울 정도 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옛날식으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면 영재교육은 추천하고요. 안 되면 사설 영재교육은 있습니다. CTG 수학 영재교육은 있고 과학 영재교육은 있어요. 대학교 영재교육원 커리큘럼을 만들고 실제로 대학교 영재교육원 수준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세요. 다 전공 박사님들이세요. 교수급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습니다. 공교에서 하는 거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영재교육은 프로그램 좋으니까 하시고 카이스트 영재교육은 하시고 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저희 설명해 놓겠어요.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디베이트 권해드립니다. 디베이트가 이 발표 토론 프로젝트에서는 맞답니다. 최고입니다. 앞으로 IB 스타일로 고교점제가 이제 운영될 텐데 IB 스타일로 되는데 최고가 디베이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강추하고 저희 딸도 시키려고 웨이팅하고 있어요. 요거는 한국토론대학이 있어요. 거기 한국청소년 토론학교라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여기를 발굴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토론대학 검색하셔서 청소년 토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신청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여쭤보십시오. 저희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뭐 특별히 뭐가 있고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학교 선배님이긴 하거든요. 선대 정치과 나오신 분이고 이분이 디베이트 교육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셨는데 두 자녀가 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한 자녀는 수학과고 한 자녀는 법대인가? 정확히 과가 기억 안 나요. 두 자녀 다 하버드를 갔어요. 그래서 너무 디베이트가 좋은 걸 아시고 자녀를 대학 보낸다면 한국에 오셔서 디베이트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딸도 하려고 지금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여기서 제가 다시 이거는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포인트를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극심화를 할지 말지 이걸 정하셔야 돼요. 요게 영재고 과학고 라인 KMO를 할 애들은 교과 극심화 문제집을 예를 들면 최상위 수학 중학교 가서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같은 거를 해야 돼요. 하는 게 더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 자사 고일까 가면 영재고 하면 좋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은 저는 좀 교과 극심화 특히 A급 수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신에서 중국 내신에서 A급이 옛날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중학교도 상대평가 했었거든요. 분담을 예를 들면 내정 중에 제일 시험이 어려웠는데 대충 같은 비문중 이런 데 어려운데 거기는 A급 수학의 A 스텝 이거나 뭐 그 정도 난이도의 어려운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가 0대씩 나왔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내신에서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내신에서 1등급을 받으려고 그 킬러 문제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A급 수학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권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등 내신이 전 대표로 바뀐 지 이제 한 1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게다가 교육부에서 킬러 문제 내면은 공교육 정상화 법인가 뭐 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어요. 거기에 저쪽되는 안 되나 교육부에서 감사가 오고 막 지적이 들어오고 제재가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안 내요. 심화라는 이름의 사실은 선생 같은 그런 문제가 안 내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없거나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걸 틀려도 A가 안 된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KMO 영재고 이런 거 할 애들은 이 정도는 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되니까 얘는 이 정도 A급 A 스텝이 술술 풀려요. 술술까지는 아닌데 그냥 풀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큰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이 약한 학생들, 수학에 좀 덜 특화된 학생들은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할 때 너무 힘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문제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전문 프로그램이 더 좋더라. CTG 사고력 수학이나 CTG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은 시중교재 많죠. 뭐 103에도 있고 필지도 있고 팩토도 있고 3%도 있고 많죠. 이런 전문 교재가 더 효과가 높더라. 그러니까 굳이 A급 수학같이 까다롭고 꼬인 문제를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교과 심화, 개념의 심화는 그 레벨 아니다. 또 응용 수준이라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교과급 심화는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수학 우리 언제 개발해요? 어떻게 개발해요? 얘들은 KMO도 안 하는데. 그냥 어릴 때는 사고력 수학, 조금 크면은 필즈나 103일 같은 문제해결력 전문 교재를 좀 하십시오. 요거 두 개 병행하면서 교과는 응용까지만 하세요. 대신 교과 심화는 고등과정에서 하세요. 고등과정 하면 중등 심화 돼요. 초등 심화 돼요. 굳이 고등에서 그닥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극심화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과 극심화 해야 선행 잘 된다던데요. 그냥 진로만 나가면은 사상 무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린다던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안 기르면서 진도만 뽑고 또 진도를 뽑을 때 주입식으로 해버리면 고등과정 몇 바퀴 돌아도 헛수고 오긴 해요. 그런데 기초 체력기는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어릴 때 해주고 그리고 교과를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중학교 심화 어렵다고 하는 게 다 고등 심화보다 훨씬 쉽거든요. A급 수학에는 많은 문제가 고등 문제가 내려와 있어요. 사실상 선행이라서 어려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전에 공식을 모르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건 좀 조잡한 문제거든요. 물론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A급 수학이나 최상위에도. 근데 이게 1학년 선행이 내려온 제일 심한 문제지. 이 최상위예요. 중등 최상위, 조금 말고. 중등 최상위는 저는 좀 그래요. A급도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최고 수준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위에 선행이 안 내려와 있고. 정리하면 교과 극심화는 KMO, 영재고, 과학고 라인 애들은 해라. 특히 중등부 극심화는. 근데 자살고 라인 애들은 뭐 초등 최상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중등 A급은 할 필요 없다. 그 에너지로 진도 나가고 개념이나 원리를 좀 탄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라. 대신 고등과정에서 심화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행에서. 학습 방법의 학습은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과목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짧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서 길게 한번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거 저희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든지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입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베이트가 최고입니다. 연주배우하고 디베이트가. 자, 그러면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